정낙일 비교표 정리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6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비과세라는 항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죠. 이 비과세도 최근에 꾸준하게 세목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33회 때는 취득세에서 나왔고 34회 때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는 33회 때,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33회, 34회. 그래서 이 세목마다 번갈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부터 양도세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지방세, 비과세 할 때 같은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과세,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과세권자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좀 이따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다 비과세한다. 1번은 취득세에서 물어보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1번은 다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외국정부. 자, 외국정부는 외국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 영사관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주한국제기구는 세계적인 기구, 유엔기구, 유네스코 이런 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준다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비과세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은 뭐 한다? 과세한다 나옵니다. 외국 정부는요, 일방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다? 상호주의예요.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과세하고, 상대 국가에서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에 있다. 일명 상호주의입니다. 최근에 요 문장이 32회 때는 취득세에서 나왔고요. 작년 34회 때는 등록 면허세에서 나왔는데 둘 다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국가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좋은 일 했으니까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에다 기부하고 지자체에다 기속시키면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속이나 기부 채권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한다든지 또는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줘서 조건이 변경됐다. 그럼 기부 의사를 철회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 뭐 한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땅이나 건물을 기부나 기속할 테니까 나한테 반대업부를 달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나한테 무상사용권을 달라. 또는 내가 땅을 제공할 테니까 내 땅을 내가 국가에다 기부했으니까 무상사용권을 양해받은 경우, 이럴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는 비과세를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신탁재산을 취득할 때도 이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죠. 신탁등기를 병행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명의신탁, 다른 사람 명의 빌려다가 신탁했다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뭐고 조합원을 조합으로 신탁을 해서 조합이 재건축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하는 이런 신탁재산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하는 비과세 배제다 이러고 납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조합원인 신탁은 과세 이러고 납니다. 자, 침발재산 특별조치법의 폐지법률에 따라 한매권 행사인데 이 한매권 행사도 비과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임시용 건물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일 때만 비과세 돼요. 33회 때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말이 틀렸고요. 1년을 초과하면 1년 초과는 과세가 되고 1년 이하일 때만 비과세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안 돼요. 몇 년 이하일 때만 1년 이하입니다. 다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뭐 해원제, 골프장, 고급을 확장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 사치성은 비과세 재산을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1년 이하래도요. 자,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뭐 빌라 같은 거죠. 이런 공유주택을 고치는 걸 개수인데 그중에서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대수선은 과세하고요. 대수선을 제외한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는 거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조건은 시가 편액이 얼마 이하일 것?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공유주택을 개수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시가편이 9억 원 초과하면 아무리 1주택이라도 과세가 됩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도요. 꾸준하게 잘 나왔는데 28회부터 33회 동안 지문 하나 이상은 꼭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고요. 34회 때는 등록면허세가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는 안 나왔지만 요게 나와 있는 게 꾸준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비과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모처럼 만에 34회 때 여기 나와 있는 지문 4가지를 다 냈는데 틀린 거 하나 고른 게 외국 정보였는데 어쨌든 등록면허세도 작년에 34회 때 5가지 지문을 한 문제를 아예 내버렸어요. 한 문제 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방금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외국정부는 무슨 주의다? 상호주의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정부는 뭐한다? 과세한다 나왔습니다. 작년 34회 때 정답은 요건데요. 다른 건 다 비과세인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정부는 과세한다. 이게 과세 정답이에요. 과세는 요거고요. 나머지는 다 비과세했다. 자, 올해 개정된 거는 요건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이 되면 이때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개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또는 등기 등록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착오나 오류가 있어서 기록을 잘못해서 경정 등기 이런 것들도 이와 유사한 사유는 다 비과세 준다. 워낙 문장이 길기 때문에 등록 담당 공무원이 착오 이런 것들은 비과세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무덤인 묘지, 이 묘지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덤인 묘지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목상 지목이 무덤인 묘지는 비과세 준다 그럽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4가지인데 간단한데 작년에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참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산세 비과세로 가겠습니다. 재산세는 최근에 30회 때, 28회 때, 그리고 32회, 33회 때 이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자주 나왔는데 10개 있습니다. 10개가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비과세고요. 외국정부 비과세, 주한국제기구, 소유재산은 비과세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1번 문장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다 비과세했고요.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도 다 비과세했습니다. 다만 또 단서가 있네요. 자,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과세하겠다. 일명 상호주의다. 보시면 돼요. 자, 국가 등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무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주고요. 다만 유료 사용할 때는 과세입니다. 28회 때, 32회 때 두 번 다 유료로 나왔고 무료라고 나오면 비과세인데 1년 이상 사용하되 유료 사용 그러면 과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유상으로 사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잔금 지급 전에 그러니까 취득 전에요.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33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비과세한다고 틀렸습니다. 답이 요거였는데 자,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사주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잔금을 주고 산 거는 아니에요. 아직 전에 요거를 일부 그 계약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비과세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최근에는 은근히 잘 나왔기 때문에 2번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3번 지목 6가지인데 도로, 하천, 제방 그리고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요 제방은 뚝이나 언덕을 특정인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제방은 뭐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30회 때 한번 나왔는데 그냥 제방 그랬으면은 비과세가 맞는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로 나와 있고요. 대제한의 공지 요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통제보호구역이면 저 민통선으로부터 민간 분계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통제보유인데 그 안에 있는 전과 답과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를 해요. 요거 주의하실 점은 요거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고요. 오히려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원 자연 보전지구 안에 임야도 비과세가 되고요. 보안님, 최정님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요거는 30회 때 요것만 비과세였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였기 때문에 한번 보안님, 최정님도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임야, 임시용 건축물 주의할 점은 1년 미만일 때 비과세고요. 1년 이상 사용하면은 과세가 되고요. 단 사치성 재산은 제외다. 이 말은 취득세하고 같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를 참조하면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임시용 건물의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 서커스 공장, 서커스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뭐 전시회장, 박람회장 같은 거는 임시용으로 사용하면 1년을 초과하면 과세고요. 1년 미만일 때는 비과세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연도에 철거 확정이 된 건축물과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줘요. 다만 주의점, 부수 토지는 제외한다, 과세합니다. 우리가 철거 명령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철거하는 거지 토지를 철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50년 된 건물이 기울어졌으면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 명령은 건물만 철거 명령을 받아요. 근데 토지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철거 명령을 받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철거 확정이 된 건축물하고 주택용 건물은 비과세가 맞지만 부수 토지는 과세한다. 28회 때는 이 문장이 한번 틀렸었죠. 주택과 부수 토지는 비과세, 부수 토지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재산세 비과세였습니다. 이 10가지고요. 이 10가지도 은근히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종합부담세는 따로 없어요. 방금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 이 10가지를 종합부담세도 비과세를 그대로 준용하니까 재산세 비과세는 곧 뭐가 비과세다? 종합부담세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는 종부세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담세는요 시험에 한 번도 비과세가 따로 언급된 적 없고요. 이렇게는 언급됩니다. 종합부담세 비과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는 게 종합부담세 비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도세 비과세인데 양도세는 최근에 좀 잘 나왔습니다. 27회, 그다음에 33회, 34회, 그리고 29회 이렇게 해서 출제가 한 4번 됐기 때문에 양도세도 은근히 비과세를 잘 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비과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몇 세대 몇 주택,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는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은 12억까지만 비과세고요. 12억 초과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는 안 돼요. 자, 고가주택은 제외다. 자, 1세대 그럼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는 예외 조건이 있죠. 연령은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했을 때, 그 중위소득 40%인데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이거는 연 평균 해가지고 1년으로 해서 환산해서 월 평균으로 해서 약 90만 원 이상 돼야지 40% 이상입니다. 뭐 한두 달 갖고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연 평균에서 중위소득이 40% 이상일 거. 자, 미성년자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주택 그러면 어느 날 연재? 양돌 연재요.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해외 주택은 판정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러면 별장, 콘도미니엄, 기숙사, 사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유기간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는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 무슨 당시, 취득 당시 어느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하나 더 조건이 있는 게 몇 년 이상? 그렇죠. 2년 이상 뭐하고 보유하는 기간 중에 2년 이상을 뭐 할 거?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그래서 보유 플러스 거주를 맞춰야 됩니다. 다만 이제 비조정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요. 조정 지역만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유기간은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건설 임대 처음에 임차 받아서 생활하다가 분양 전환해서 그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만들 때는 팔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은 제한받지 않는데 몇 년 이상 거주하느냐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할 거. 자, 주택이 수용당하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으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수용당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소용해도 비과세고요. 5년 이내에 나머지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합니다. 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이런 게 있어요.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민 간다. 해외 취약이나 근무상여편으로 출국할 때입니다. 다만 출국연재 1주택 요거는 출국연재로 따져요. 자, 그리고 출국일로부터 출국했으니까 몇 년 이내? 2년 이내 팔아라, 양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줘요. 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인데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할 거. 첫 번째는 치약. 학교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는 안 되고요. 고등학교 이상부터 돼요. 자, 근무상행표는 이주 사유가 되는데 여기 주어 있죠. 사업상행표는 안 됩니다. 사업자가 이전할 때는 제외한다. 그래서 함정으로 나올 때 사업상행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이고요. 학교폭력, 학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하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배, 요까지는 3배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가주택 그러면 아무리 1세주택 2년 이상 보유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가졌어도 양도 당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 12억까지만 비과세. 자, 그래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만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겸해주택 판정은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가져도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주택이 작거나 같으면 각각 비례합니다. 자, 개정된 거는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은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고요. 상가는 상가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 면적이 커도 각각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이런 내용이고요. 양도세 비과세가 또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원래는 1주택자만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요거 3년입니다.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발행해야 돼요. 신규주택 발면 안 되고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주해야 돼요. 똑같이 몇 년이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상속. 상속인이 소유한 무슨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줘요. 주의점은 상속주택을 팔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과세가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동거부양이죠.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 선택권인데 본인 집을 팔든 부모님 집을 팔든 자녀 집이든 선택해서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나이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60세 미만을 포함하고요. 자, 그다음에 혼인입니다. 혼인은 혼인하로부터 5년 이내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혼인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혼인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27회 때 그리고 33회 때 실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29회 때 이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 주는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다. 요거 숫자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정문화재 농어주택은 다 1주택으로 보고요. 상속받은 주택은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해야지만 농어주택으로 인정하고 이농인도 5년 이상 거주할 거. 기농인은 기농 후 3년 이상 시골에서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기농했다는 건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3년 이상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농주택도 5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33회 때 한번 출제했었고요. 자, 파산 선고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농지 교환과 분합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농지 교환과 분합은 1번, 2번 금액 요건과 사유 요건을 다 맞춰봐야 되는데 금액 차이는 큰 편에 이게 4분의 2일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34회 때 이 문장이 틀렸는데 4분의 1을 초과란 말씀 안 돼요. 4분의 1 이하에서 비슷한 거를 교환해야지 너무 금액 차이 나면 비과세 혜택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분의 2할 거. 그리고 사유 요건은 국가 시행, 국가 소유, 농지법 또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는 반드시 3년 이상 경작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최근에는 이 안에서 시험 문제를 자주 출제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예외 조항 이런 것들 10년을 파느냐 5년을 파느냐 3년을 파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양도세 비과세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양도세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비과세를 정리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재산세를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양도세 비과세의 양이 좀 많고요. 요거는 종부세 비과세가 아니라 요쪽라는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로 썼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주택 비과세 특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6강으로서 비과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